안녕하세요. 5학년 사회시간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18쪽과 19쪽의 내용 삼국의 통일과 발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과정과 발전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역사 관련 책이라든지 또 역사 관련 만화도 많이 있습니다. 좀 찾아서 조금 더 알아본다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다룰 내용은 삼국이 어떻게 통일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발해,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발해의 건국 과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훗날 태종무열왕이 되는 신라의 김춘추, 이때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신하였어요. 나중에 이제 그 태종무열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지만 어쨌든 이 김춘추는 처음에는 고구려에게 이제 러브콜을 보냅니다. 고구려랑 힘을 합쳐서 백제를 무너뜨리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런데 고구려의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연개소문이 이를 거절을 합니다. 야, 왜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우리도 바빠 이러면서 거절을 해버리게 되죠. 자, 그런데 김춘추는 고구려가 자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당나라에 또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나라는 이걸 오케이 해요. 좋다 이렇게 하죠. 이것을 나당 연맹 또는 나당 동맹, 나당 연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당 연합군은 백제를 공격할 준비를 마치게 되지요. 자, 당나라는 신라와 연합 후에 바닷길을 이용해서 군사를 파견을 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 백제는 이런 당나라의 움직임을 눈치를 챘어요. 그런데 신라와 연합해서 고구려를 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신라는 김유신을 대장군으로 백제를 향해 진격을 하게 되고 당나라군은 바닷길을 통해서 기벌포라고 하는 곳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다급해진 백제는 우선은 계백을 내세워서 신라군을 당나라군과 만나지 못하도록 시간을 끄는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그 유명한 황산벌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김유신 대 계백 대 김유신이 황산벌에서 한판 붙게 되는데 문제는 이 계백이 워낙에 맹장이고 용맹한 장수이기는 했으나 수적인 열세가 너무 컸어요. 계백이 끌고 온 병사들은 죽음을 각오한 결사대 5,000명이 전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산벌에서 신라는 비록 시간을 조금 지체하기는 하였지만 승리를 거두고 백제의 수도인 사비성을 향해 들어가고 당나라 군대 역시 사비성을 향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백제는 660년 의자왕을 마지막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고요. 자, 태종무열왕의 뒤를 이어 신라의 왕이 된 문무왕입니다. 자, 문무왕은 당과 연합하여 고구려를 무너뜨리려고 하였어요. 자, 당시 고구려의 왕은 보장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말이 좋아 왕이지 실질적인 권력이라든지 정책은 연개소문이 다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자, 신라는 백제에 이어서 고구려를 나당연맹을 통해 나당연합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지만 연개소문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았죠. 굉장히 용맹한 데다가 전략도 뛰어났기 때문에 쉽게 공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연개소문이 갑자기 죽게 되고 연개소문의 아들들은 연개소문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들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과정에서 심각한 내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권력 싸움에서 밀린 일부 아들들은 아예 군사를 이끌고 신라 또는 당나라로 투항을 하는 지경까지 벌어지게 돼요. 자, 일이 이렇게 되자 신라군과 당군은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고구려를 향해 진격을 하게 되고 고구려 평양성에서 마지막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668년 마침내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되면서 우리 역사의 삼국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지요. 백제에 이어서 고구려까지 멸망하고 한반도는 이제 신라에 의해서
삼국이 통일이 되는 듯 했습니다. 문제는 당나라가 이제 고구려와 백제가 무너지고 나니까 한반도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들면서 백제와 고구려의 땅을 아예 차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이에 신라가 저항을 하게 되면서 나당 동맹이 깨어지고 이른바 나당 전쟁, 신라와 당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전쟁에서 김유신은 고구려 백제 유민들과 연합을 하게 되고요. 고구려 백제 유민들과 함께 당나라 군대와 맞서 싸우게 돼서 두 차례에 걸친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승리로 거두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신라가 나당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당나라는 물러나게 되고 신라는 이제 온전한 한반도의 지배자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지요. 자, 여러분 혹시 라면 좋아하세요? 뜬금없이 웬 라면이냐고요? 뭐 간단하게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선생님 진라면 좋아해요. 진라면 특히 순한 맛 좋아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또 라면은 신라면이죠.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신라면은 있는데 고구려면하고 백제면은 왜 없을까요? 자, 그건 말이죠. 당면이 신라면하고 같이 고구려하고 백제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너무 화내지 마세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너구리가 화를 내고 있네요. 자, 잠깐 웃자고 한 얘기예요. 자, 신라가 문무왕 때 삼국을 통일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삼국 통일에 한계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고구려 영토의 대부분을 당나라에 귀속시키는 바람에 완전한 통일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외부 세력, 즉 당나라의 힘을 빌린 통일이었기 때문에 삼국 통일은 반쪽짜리 통일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자, 당나라는 고구려 유민들의 고구려를 회복하기 위한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자 고구려 유민들을 여기저기 강제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펴게 돼요. 자, 고구려의 유민이었던 대조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나라 내부에 정치적인 혼란이 발생한 틈을 타서 동모산 일대를 도읍으로 정하고 말갈족과 연합해서 698년 발해국을 세우게 됩니다. 자, 당나라는 초기에는 당연히 발해와 적대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발해의 국력이 점점 강성해짐에 따라 발해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죠. 자, 발해는 대조영인 고왕 이후 2대 무왕, 3대 문왕에 걸쳐 점점 강성해지다가 10대 선왕 때에는 고구려의 옛 영토 대부분을 회복하기에 이릅니다. 발해는 애초에 설립될 때부터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다 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고구려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전쟁을 했고 10대 선왕 때에 와서 고구려의 옛 영토를 거의 회복하기까지 이르죠. 자, 당나라는 점점 강성해지는 발해를 일컬어 해동성국이다. 즉 동쪽에 점점 강성해지는 나라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발해가 스스로 고구려의 후손임을 자처하기도 했고 실제로 많은 사진에 보이는 발해의 유물들은 고구려의 유물들과 비교했을 때 닮으면서도 다소 다른 독자적인 문화를 이어가면서도 고구려 문화의 색깔을 입힌 뛰어난 문화재들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해서 백제를 멸망시켰고요. 고구려는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내부 분열로 국력이 약해졌고 신라와 당나라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당나라는 고구려까지 멸망한 뒤에 한반도를 지배하려고 하였으나 신라와 전쟁을 하게 되고 마침내 신라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고구려의 유민 대조영은 당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발해를 건국하고 고구려를 계승을 하게 됩니다. 자, 발해는 10대 선왕대의 전성기를 이루어 해동성국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삼국의 통일 과정과 발해의 성립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발해와 고구려의 문화는 어떻게 닮은 점이 있고 어떤 차이가 있고 또 발해를 우리나라 역사로 봐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중국이 자꾸 발해가 자기네 역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 발해가 우리나라 역사인지 그 이유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